TM증권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TM증권 심수빈입니다. 네, 미국 정부가 전략 비축률을 방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상승했는데요. 원인은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최근 유가가 사실 미국 전략 비축률 가능성이 언급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급등세가 진정되면서 좀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관련 이슈가 사실 좀 가격에 어느 정도 선반영되어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 비축률 발표에도 유가에 대한 영향력은 좀 제한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전략 비축률을 방출할 경우에 오펙 플러스가 이제 공급 경로에 좀 변화를 줄 수 있다라는 소식이 좀 보도가 되었고요. 12월 2일에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를 좀 앞두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오펙 플러스가 증산 속도를 좀 늦출 수 있다라는 전망이 좀 부각이 되면서 현재 이제 수급이 좀 타이트한 원유 시장 여건이 좀 장기간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금일 유가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과거 미국 정부가 1990년도 이래 한 3번의 전략 비축률 방출이 있었는데요. 과거 국제유가는 어땠었나요? 일단 과거 이제 미국 정부가 비축률 방출을 좀 했던 시기를 우선 살펴보면 91년 1월, 그다음 2005년 9월, 그리고 2011년 6월이 있는데요. 사실 91년과 2005년 같은 경우는 전략 비축률 방출 이후에 유가가 좀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하락하기는 했지만 2011년 같은 경우에는 단기 조정 이후에 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제 비축률 방출이 국제 유가의 방향성을 이제 하방으로 좀 바꾸는 요인으로는 보긴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원유 시장 내에 좀 공급 부족 우려가 좀 높아졌기 때문에 비축률 방출에 따라서 이러한 우려를 좀 단기적으로 진정시켜주는 효과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 에너지 정보청 전망치를 바탕으로 살펴봤을 때 현재 원유 시장의 초과 수요 여건이 초과 공급으로 좀 돌아서는 시기가 한 2022년 2분기 정도라는 부분을 좀 감안을 해보면 현재 유가 수준에서 이제 전략 비축률 방출로 인해 유가가 좀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급이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변수는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제유가의 향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현재 상황 속에서 이제 연말까지 유가 흐름을 좀 살펴보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오펙 플러스가 증산 속도에 변화를 주는지 여부와 유럽 지역의 이제 코로나19 재확산 흐름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백신 보급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 사실상 코로나19가 원유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이전보다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현재 원유 시장 내 초과 수요 여건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내 유가의 추가 반등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2022년 같은 경우는 유가가 좀 하향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기저효과가 좀 약화되면서 수요 회복이 올해보다는 2022년에 좀 둔화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오펙의 완만한 증산 기조라던가 미국의 산유량 증가로 인해서 공급은 올해보다 조금 더 빠르게 증가할 수 있어서 점차 수급 균형을 좀 찾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22년 1분기를 좀 지나면서 원유 시장 내 초과 수요도 좀 진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년도 유가는 좀 점진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 미국 정부가 전략 비축률을 방출했던 이벤트가 있었는데 적시성 있는 코멘트 감사합니다. 네, 심수빈 TM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